TV조선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어제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과연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위안부 합의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지난해 12월 28일에 비해서 만족하실 만한 수준이었는지 묻고 싶고, 그때 청와대에 오신 위안부 할머니들 취재해보니까 재협상이나 보통 파기를 주장하셨는데 어제 그 수준의 합의 결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궁금하고, 또 사드나 원전이나 다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은 결국 실현되지 못한다는, 공약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절차적 정당성만 주장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통령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아까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요? 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위안부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대통령께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셨는지, 그리고 재협상이나 파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인 문제이고, 또 이미 앞에 정부에서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방안을 이 정부가 발표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그러면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결돼야 하는 것이지 정부와 정부 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양 정부가 그런 식으로 서로의 요구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의 말하자면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기자 여러분, 질문은 우리 처음 약속대로 한 가지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맨 끝에, 예, 광남일보의 맹인섭입니다. 정치적인 질문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앞서 회견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개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지방분권 개헌 문제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화두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도 한창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앞에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균형 발전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되는 일정이 상당히 빡세 보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개헌 방식 중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와 대통령에게 권한을 나눠받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앞으로 빡센 일정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느 형태를 선호하시는지요? 저는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저는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소 부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채소 부모 속에 지방 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말하자면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일단 1라운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자신문 성현희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단행될 청와대와 2기 내각 구성 방향에 대해서 구상하시고 계신 바 있으면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3%대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글로벌 평균 성장률은 4%잖아요. 그래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혁신 성장 분야에서도 사실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문재인표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신년사에서도 창업 지원하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 등을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그건 지난 정권에서도 좀 다뤘던 의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장기적으로 좀 대한민국의 성장을 동인해 나갈 구체적인 묘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그 부분은 저보다 우리 정책실장께서 답변하셔야겠는데 우선 앞에 성장률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이 상당한 이 경제 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우리가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 또는 3%대의 성장을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어떤 그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서 실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과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난해에는 지금 3.2% 정도 성장률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3% 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뭐 산업정책 이 부분은 우리 정책실장님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저희가
그 혁신 성장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정부의 성장의 두 축입니다. 일자리 소득을 통해서 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난해 12월에 발표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과거하고 다른 부분은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형식의 성장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자체와 민간 부분에서 선정한 선도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다시 말하면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제한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대통령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스마트 시티 또는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올해는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합의, 특히 노사정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월 중에 사회적 대타협에 관한 기구가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그러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또는 민간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도 사업에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새로운 사업 또는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그러면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결돼야 하는 것이지 정부와 정부 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양 정부가 그런 식으로 서로의 요구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의 말하자면 진실과 정의. TV조선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어제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과연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위안부 합의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지난해 12월 28일에 비해서 만족하실 만한 수준이었는지 묻고 싶고, 그때 청와대에 오신 위안부 할머니들 취재해보니까 재협상이나 보통 파기를 주장하셨는데 어제 그 수준의 합의 결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궁금하고, 또 사드나 원전이나 다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은 결국 공약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절차적 정당성만 주장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통령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아까 위안부 그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요? 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위안부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대통령께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셨는지, 그리고 균형 발전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되는 일정이 상당히 빡세 보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개헌 방식 중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와 대통령에게 권한을 나눠받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앞으로 빡센 일정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느 형태를 선호하시는지요? 저는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저는 제 개인 재협상이나 파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인 문제이고 또 이미 앞에 정부에서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방안을 이 정부가 발표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는 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기자 여러분 질문은 우리 처음 약속대로 한 가지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맨 끝에 예, 광남일보의 맹인섭입니다. 정치적인 질문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앞서 회견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개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지방분권 개헌 문제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화두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도 한창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앞에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